어,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올해 31살이 된 장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 아티스트, 그러니까 라이프 아티스트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직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연 기획을 하고요. 요리를 하는 요리사기도 하고 내 방의 품격 보셨죠? 네, TV에도 나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창업을 알려주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꽃집의 사장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뭐 어떠한 음악, 미술, 영화,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어떠한 사람의 그런 삶 자체가 누군가에겐 이런 모티브가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말 그대로 굉장한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여서 중학교 때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냥 학교를 안 다닌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국악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주 분들이어서 국악 되게 좋아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국악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뭐 쑥대머리 이런 음악을 고등학교를 국악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교를 갔습니다. 졸업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악을 하러 갔는데 국악만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평생, 그러니까 저가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 국악만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국악하고 싸움하고 국악하고 싸움하고 술 마시고 네 이게 저의 인생이어서 뭔가 나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거를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포토그래퍼가 됐어요. 중앙대학교는 사진과가 있어요. 그 사진과에 다시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해서 열심히 이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쟤 좀 사진 좀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21 데뷔 사진을 저가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취미로 찍는 사람이 아니었고 상업 사진가로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궁금했어요. 진우야, 너는 과연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막 화려한 속에 매일 연예인과 스타와 모델 속에 있는데 저는 되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진이 좋았지만 이런 상업 사진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진가를 그만둡니다. 네. 참 그만두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25살 때 네덜란드로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가 있냐?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일푼으로 가서 사진과 음악을 찍어서 3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벌었습니다. 광장에 매일 나가서 피리를 불었어요. 저 피리 전공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메이징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처음 들어온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또 친구가 돼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 친구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고 친구들이랑 음악을 하고 사진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돌아와서 5년 전에 장진우 식당이라는 아주 작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리고 되게 낙후된 쓰레기를 안 치워주는 그런 골목 안에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저 자식 국악하더니 그거 안 되니 또 사진하더니 사진하다가 또 때려치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 이상한 짓거리가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장진우 식당은
정말 작았어요. 하루에 8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장진우 식당의 직원이 몇 명일까요? 예? 장진우 식당, 장진우 회사의 직원은 120명입니다. 네.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가게가 흥행해서 하나하나 내기 시작했어요. 광주폴리라는 거는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광주폴리 이거 다 아시죠? 네. 이게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 뭐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굉장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년에 쿡폴리라고 해서 광주 비엔날레 작가가 됐어요. 예. 최연소 작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조형물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누구랑? 여러분들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사는 친구들, 광주에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을 서울로 불러서 빵도 알려주고 커피도 알려주고 요리도 알려주고 해서 광주에 다시 내려와서 광주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번 저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럼 마산, 아구찜, 나주, 네? 곰탕, 예. 광주는 뭐예요? 광주, 네? 삼겹살은 서울에도 있어요. 제주도에 많아요. 여기도 있고. 예. 네? 상추튀김이 광주 거잖아요. 맞죠? 쌓아 먹는 거. 예. 근데 서울 사람들 안 먹어요. 맞죠? 나주곰탕, 전주비빔밥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가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광주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광주는 이거예요. 광주는 정말 맛의 고장이자 광주의 튼튼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광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가 이제 많은 고등학교 때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지, 과연 나에게 성공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렇게 불행한 삶은 나에게 오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하든 어떻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너무 큰 시련은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도전하지 못하는 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되게 아쉽게도 요즘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한번 급식을 하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식당에 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나요? 에? 야, 걔는 진짜로 못생겼는데 꼬리를 쳐가지고 그 남자애랑 사귀나 봐. 아, 걔는 못생겼는데 코를 높였나 봐. 쌍꺼풀 수술을 어디서 했나 봐. 아, 걔는 엄마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된 거 아닐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루 종일 남을 비방하거나 남 이야기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썼나? 솔직히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한 번도 없었어요. 매일 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제 이상의 문학을 읽었는데 너 읽어봤니? 야, 내가 어제 영화를 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게 왜 이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도 알려줄 수 있니? 친구들이랑 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사진 찍는데 사진과 애들이 나 국악가라고 왕따를 시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꿈을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자기 이야기가 많아져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이걸 할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모입니다. 같이 꿈꾸고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고
어떠한 안 좋은 일, 악재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남 이야기하기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의 힘듦이 찾아오면 뭐 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큰일 났다. 너무 힘들다. 나 죽어버리고 싶다. 우리나라가 뭐 이상하다. 헬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의 인생을 보면 다 포기해요. 국악인 포기, 좋은 아들 포기, 포항에 사는 것도 포기, 사진가 포기,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내가 행복한 게 뭐 사회에 어떤 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이 행복해야지 문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전에 월계수 식당에서 먹고 왔어요. 예, 아시죠? 저기 2층에 있는 거. 예,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일어나요? 소비가 일어납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맞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합니다. 사람은. 네, 전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꽃병을 좋아하고 꽃을 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거리는 다 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처음에는 젊은 것이 여기 와서 시끄럽게 군다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꽃이 많아지니까 할머니들이 꽃밭에 옆에서 앉아서 쉬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행복 때문에? 내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꽃을 심었을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꽃을 심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20개 가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할머니들한테 밥도 주고요. 베트남 여성들이랑 쌀국수집을 만들어서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을 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식당도 차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들 도와주기보다는 또 뭔가요?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저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저의 행복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를 가져라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삶을 봤을 때 제가 취미로 국악을 하다가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뭘 취미로 했게요? 요리가 취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분들 다 취미하면 뭐 독서, 뭐 음악 감상 쓰지 마세요. 그렇게 취미도 확실해야 됩니다. 음악 감상이라고 하신 분에게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1950년대에 어떤 음악의 아티스트를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난 김동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몇 년도생이지? 대부분 이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취미를 강하게 가지면 그게 취향이 돼요. 이건 칸트라는 이제 철학가가 취미 판단론이라는 거를 이제 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저도 만나지 못했지만 책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테이스트라는 단어가 취미가 취향이 되는 것이라는 것. 저는 다양한 취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취향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취미 갖는 거에 구체화시키세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꿈을 갖는 것도 구체화시켜라. 취미 갖는 것도 구체화시켜라. 행복해지는 것도 구체화시켜라. 집요하고 구체화시킨 자기만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그리고 행복해졌을 때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재밌으셨나요? 네.